제가 오늘 부산에 내려왔는데요. 오늘 박민정 상무님과 그다음에 세무사 출신인 박진성 팀장님과 건보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이슈가 많죠. 부동산 때문에. 합법적으로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마스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건보료는 건강보험료라고 하는데 이 보험료가 보험료 수준이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높단 말이죠. 맥스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세금에는 항상 끝에 세자가 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등. 그런데 건보료도 이제 건보세라고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1년 건보료가 4,700만 원이에요. 이것도 회사가 한 개인 경우고 회사가 2개면 8,400만 원, 회사가 3개면 1억 4,100만 원인데 이것도 매년 인상이 되어서 2022년 1월에 또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갱신되다 보니까. 네, 건보료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는 그룹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직장 가입자 안에 피부양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요. 직장 가입자 밑에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이고 지역 가입자 밑에 있는 사람은 세대원입니다. 세대원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모두 합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하여 부과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직장 가입자 밑에 있는 피부양자가 소득, 재산, 자동차를 다 보지 않는다라고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피부양자도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이 3,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되고요. 재산 같은 경우는 9억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이 9억이 넘었는데 3,400이 아니라 재산이 5억 4천에서 9억 사이이면은 이 경우에는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아까 피부양자가 되려면 3,400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득만 놓고 보면 3,400만 원 재산은 9억을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재산이 5억 4천에서 9억 사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소득이 1,0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건보료를 논할 때 네. 직장 가입자의 유리한 장점 중 하나가 요즘 부동산 때문에 말도 많은데 직장 가입자는 재산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월 소득만 보고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직장 가입자이니 재산이 많다면 어떻게든 지역 가입자보다는 직장이 유리하겠죠. 물론 현행법 기준으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세무사님 내년 2022년 7월에 이게 또 2천만 원 내린다는 얘기도 살짝 나왔어요. 네, 그렇지만 문제는 직장 가입자도 언젠가 은퇴하면 지역 가입자가 되고 지역 가입자가 되면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해서 모두 합산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소득운이 없는 은퇴 이후에는 건보료 부담이 가중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현행 제도 아래서는 은퇴하는 것보다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직장에다 발을 담궈 놓는 게 그렇죠. 재산을 안 보는 거니까. 네.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방법. 물론 재산만 가지고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직장 가입자로 몸만 담그고 있다면 부동산이 몇십억이건 몇백억이건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1원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의 허점이 참 많습니다. 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었는데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로 된 순간 피부양자도 지역 가입자가 되는 건데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네. 지역은 소득에다가 재산, 자동차를 보고 부과하다 보니 어쨌든 간에 직장보다는 지역보험료 부담이 훨씬 더 크게 된 겁니다. 네. 참고로 저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저번 달 그러니까 지금 12월이니까 11월 달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조정 통지서를 왔더라고요. 보니까 헛소리가 납니다. 몇백만 원 되시죠? 몇백만 원이죠. 그러니까 작년 소득에다가 네. 재산 점수까지 합산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네. 합법적으로 건보료 안 내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부가세도 분기에 한 번 내고 종합소득세도 1년에 한 번 내는데
지금 건보료는 매월 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 확실하게 건보료에 대해서는 마스터를 하고 싶은데요. 소득세를 내더라도 건보료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 내는 방법 아시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건보료는 국내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체류하거나 해외 유학 중인 경우에는 네.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건보료는 매월 1일 부과를 하는데 해외여행하는 경우에는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해외여행을 몇 달씩 가게 되면 그 몇 달 동안은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뭐 최근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부자들이 건보료로 해외여행 가자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실행을 했었는데 군대 간 자녀에게 배당을 하면 건보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올해 배당을 했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를 하고요. 그럼 내년 11월부터 그 다음 년 10월까지 1년간 건보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네. 올해 배당한 금액에 대해서 내년 11월부터 내후년 10월까지 1년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요즘 군대가 18개월 복무인가요? 네, 맞아요. 네. 네. 언제 군대 갈지 시기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 배당을 실시한다면 건보료는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법인의 잉여금을 꼭 배당으로 받아갈 게 아니라 뭐 주식을 활용하거나 익소각을 한다면 이것 또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있잖아요. 요즘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교도소에 간 경우에는 건보료를 사실 부과를 하지 않고요. 섬이나 벽지, 뭐 물론 육지와의 어떤 배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어떤 하루 운항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까지 봐가면서 뭐 부과하지만 50% 정도 할인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섬에 사는 사람들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작다 보니까요. 네. 그렇다고 건보료 안 내겠다고 교도소에 가면 안 됩니다. 건보료는 특정 해에 양도세가 발생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건보료를 부과하거나 네.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듯 반대로 요건만 잘 충족을 한다면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이 돼서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시오 클리닉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길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즘 뭐 뉴스나 TV 같은 걸 보면 사업가 오너의 횡령, 뭐 배임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던데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그 중소기업 대부분이 다 가족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기업에서 쉽게 발생하는 있는 것들이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고 뭐 이런 생각에 회사 돈을 쉽게 대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배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중소기업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 관리하면서 네. 종종 횡령과 배임이 발생하는데요. 네. 단순 횡령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네. 업무상 횡령 배임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네. 중소기업 오너가 업무상 연관성에 의해 횡령 배임의 양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더 중한 처벌이 가해지는데요. 네. 업무상이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타인의 재물 보관과 사무 처리를 말합니다. 사실 뭐 아시다시피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네. 리베이트를 받을 수도 있고 네. 줄 수도 있고 영업 목적상 본의 아니게 돈을 받거나 뭐 제공받는 경우가 중소기업에서는 자주 발생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회사에서 잘 나가는 구매 담당자를 건드렸다가 불똥이 자기한테 올까봐 조심하는 경우도 네. 있는데 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외부 고발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2022년부터 신고 포상금 한도가 늘어났어요. 20억에서 30억으로. 그래서 이제 은닉 재산 제보, 네. 신고 제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뭐 내부 기밀은 내부자가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올 봄이었던가 제 친구가 그 중소기업 그 임원으로 있는데요. 이 불경기에 건설회사인데 세무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왕창 들고 갔다고 하길래 제가 딱 숫자를 딱 한마디 했어요. 내부 고발자네. 깜짝 놀라더라고요. 실제. 예. 그래서 정말 좀 추징을 좀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돈 좀 내고 가지 뭐 이런 개념보다는 네.
이제 구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의 비자금이나 대주주 비자금을 관리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문제상 배임 횡령죄로 촉발될 수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접했듯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소기업 오너가 회사 자금을 일시적으로 빼서 개인적으로 뭐 주식을 했다거나 생활 자금으로 뭐 썼다거나 한 경우인데요. 썼다는 행위 자체가 반환 거부이므로 업무상 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아, 성립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TV에서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요. 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표가 네. 좋은 자리의 직영점을 운영하지 말자고 해놓고 가까운 지인에게 그 자리를 대리점으로 주는 거예요.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대표가 받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타인에게 이 모든 행위들이 영업기밀을 이용해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했기 때문에 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데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뭐 배임 횡령 뭐 사실 많은 곳에서 발생하지만 솔직히 건설업이 좀 비일비재하잖아요. 뭐 아주 옛날 얘기긴 하지만 뭐 저도 건축기사로 그 감리를 좀 본 적이 있었어요. IMF를 겪다 보니까 뭐 이제 그쪽에서는 발을 떼긴 했는데 그 제일 말단 기사인 저한테도 뭐 상품권 리베이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질문 좀 할게요. 회사의 오너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돈이 없고 회사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급한 사정으로 회사 돈을 좀 살짝 썼는데 금방 다시 채워 넣었다. 그럼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처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채워 넣었으니 뭐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쉬운데요. 아무리 잠시라도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뭐 횡령 미수에 해당하고요. 그 잠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서 처벌을 유예받거나 아니면 좀 약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신고를 하게 되면 횡령죄가 충분히 성립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근데 이제 가까운 내부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많은 중소기업 오너들이 네. 내 회사다 보니까 이게 횡령인지 아닌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습니다. 맞아요. 법인 자산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견물생심인 거예요.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한 법이 있고 이는 공금 횡령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제가 뭐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긴 한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이익이 좀 많이 나는 회사인데 배당을 안 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태클을 걸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이 이익을 빼려고 자제분 앞으로 또 회사를 하나 설립해가지고 거래처를 그쪽으로 빼돌리는 거죠. 근데 매출 분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의 이익을 아들 앞으로 빼는 건데 문제는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이제 또 그게 어머니한테 귀에 들려갔고 결국 이제 구설천 신고로 세금 추징을 좀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남이 되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 돈이 있으니까. 눈보다 더하죠. 그죠? 뭐 두 분 이름이 너무 비슷하세요. 박민정 상무님, 그다음에 뭐죠? 죄송해요, 세무사님. 네, 박진성 상무님. 네. 가족인가요? 누가 나이 들어본다는 겁니까? 제가 동생이라고. 아무 사이가 없고 네. 이제 우리 세무사님도 이제 이번부터 저희 네. 이제 CEO 클리닉을 통해서 네네.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오늘은 건보료 안 내는 방법과 배임 횡령에 대해서 두 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앞으로 부산 지역에 뭐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